친한 동생이 이직을 고민하며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사한 규모의 회사를 예로 들어서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형, 제가 처음 조선호텔에 입사해서 영업직을 7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야놀자로 이직하고 싶어요. 비슷한 분야인데 스타트업으로 가면 의미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호텔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관리합니다. 특히 납품업체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요. 야, 다들 뒷돈 받는데 저는 못 받겠어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받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팀원들이 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만 깨끗하냐? 그거 다 받는 거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 이러면서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닌 지 오래된 분들 중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제안을 많이 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그래도 최고 경영진 중에는 의지가 있는 분이 있어서 TF가 운영되긴 하는데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새로운 시도보다는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고용된 사장들이다 보니까 혁신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일이 다 저에게 몰려있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저에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모든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대답해 주긴 하는데 뭔가 제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정말 많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다 다시 리셋하고 싶어요. 여기 계속 있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날로 먹는 게을러지는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 일 안 하고 돈 받는 게 자기가 똑똑하게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런 일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니까 너 너무 멋지고 잘했다. 하지만 이직을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야. 결국 네가 사장이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너에게 일이 몰린다는 건 너가 일을 잘한다는 증거야. 그래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책임감을 갖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해. 하지만 너무 많은 책임감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기도 하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겠지? 어차피 네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너의 일을 해서 책임감을 갖는 건 어떨까? 조직이란 건 단순히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명분과 이해관계를 포함하는 복잡한 인간관계가 있었어. 일에 더 집중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직은 원래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게 마음이 편할 거야. 그런 인간관계가 얽히지 않는 실력이 중요한 조직을 네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엔 너는 결국 창업을 하게 될 것 같아.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대전제가 있어. 어차피 우리 모두는 사업을 해야 해. 왜냐하면 회사에선 결국 은퇴해야 하니까. 그리고 은퇴 후에 돈 안 벌어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너의 커리어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커리어 패스라고 하잖아. 직장인에게 경력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유명한 대기업을 다니면서 기회를 만들어서 또 다른 유명 대기업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 대기업 경력자라고 하자. 다른 하나는 회사 이름은 변변치 않지만 자기 능력을 키워서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지. 자기 능력 경력자라고 하자. 이 둘이 가는 길이 달라 보이지만 은퇴 후에는 모두 다 결국엔 자기 사업을 해야 해. 각자 자기 장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지. 대기업 경력자는 자기의 커리어를 홍보 수단으로 삼아서 사업을 시작할 거야. 어디 무슨 직급 몇 년 차 기마무게 이런 식으로 홍보하겠지. 이미 그런 창업자들은 너도 많이 봐왔을 거야. 자기 능력 경력자는 자기의 능력을 홍보 수단으로 삼아서 사업을 할 거야. 내가 무엇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어떤 성과를 낸 바가무게 이런 식으로 홍보하겠지. 너는 지금 대기업 경력자의 길에 있어. 그리고 네가 이것을 쭉 이어가고 싶다면 조선호텔의 버금가는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게 좋겠지. 지금 가려는 야놀자도 많이 큰 회사인 건 맞지만 대기업은 아니잖아. 만약 스타트업으로 이직하게 되면 앞서 말한 대기업 경력자의 길에서 자기 능력 경력자의 길로 바뀌게 되는 거지. 이도저도 아닌 경력이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해. 그런데 사실 내가 진짜 걱정되는 부분은 따로 있어. 내가 내 사업을 만들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창업은 실패를 경험하는 게임이더라고. 누가 먼저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성공에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게 창업이더라고.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우리 모두가 언젠간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게 오늘이 될 수 있고 60대 은퇴해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지. 너무 일찍 시작해서 아무런 기술 없이 사업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늦게 시작해서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하는 것도 많이 힘들 것 같아. 그럼 언제 창업하는 게 좋을까? 하워드 가드너의 열정과 기질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동안 사회에서 축적되어 온 지식들을 습득하고 10년 정도가 지나면 그 쌓은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안을 하는 패턴을 소개하더라고. 아인슈타인이나 피카소 등이 그렇게 자기 세계를 창작했대. 물론 우리가 아인슈타인급은 아니지만 그 대단한 사람들도 꽤 오랜 기간 배운 후에 자기 스타일을 만들었다니까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겠네. 너는 한 분야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어. 그 분야가 매우 익숙하겠지. 그 말은 그 분야에서 통용되는 지식을 알고 문제점을 알고 개선해야 될 방향을 알고 있다는 뜻이야.
뜻이야. 이 말뜻은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새로운 너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너에게는 사업을 시작할 최적의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는 결국 사업을 하게 될 거야.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를 뿐인 거지. 바로 오늘부터 창업할 수도 있고,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 창업할 수도 있고, 이직한 회사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찾아간 다음 회사에서 창업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결국 스스로 다 해야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할 수도 있지. 아니면 직장생활 정말 열심히 하다가 60대 은퇴해서 커피숍을 차릴 수도 있어. 결국 우리는 점점 더 창업에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런데 사업은 실패 경험 게임이라고 했잖아. 그 말은 빨리 경험할수록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어차피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더 빨리 시작해서 더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게다가 사업을 잘한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직장인의 연봉은 우습게 넘어갈 수 있지.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모습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더 클 거야. 창업해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게 사람이니까. 그 막연한 두려움도 충분히 이해해. 내가 사업을 만들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들었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스스로의 엄청난 결심과 노력이 필요할 거고, 환경도 도와줘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거기에다가 운도 따라줘야 하니까 어쩌면 각 사람마다 사업을 시작하는 운명적 시간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동생에게 해준 이야기를 기억을 더듬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설명한 것처럼 우리 대부분은 언젠간 사업을 해야 합니다. 빨리 시작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파운더스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